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쯤 있나요? 외모도 완벽하고 일도 잘하고 성격까지 도무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 싶다가도 어쩐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거나 거리감이 느껴졌던 적 없으신가요? 반대로 평소에 똑똑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헤매거나 커피를 자기 옷에 쏟는 엉뚱한 실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터지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고 작은 빈틈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마음의 비밀을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완벽해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시험 점수는 100점을 맞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실수 하나 없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야 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세상 속에서도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빈틈없는 일상만 보여주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친구는 줄어드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실수 효과라는 것인데요. 너무나 유능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끔 보여주는 인간적인 실수가 오히려 그 사람의 매력을 100%, 200% 더 끌어올린다는 이론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아주 무서운 상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빈틈없고 일 처리도 기계처럼 정확해서 다들 어려워하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분이 넥타이를 거꾸로 매고 출근했거나 점심 식사 후에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아주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이고, 저분도 결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이 친근함으로 바뀌지 않나요?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끼지만 그 사람이 가진 작은 빈틈에서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지만 빈틈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열등감과 위협입니다. 상대가 너무 잘나고 빈틈이 없으면 내 부족한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일까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세우게 되고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저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이 안도감이 바로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타인의 결핍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본능적인 마음과 함께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어도 괜찮겠다는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공간은 조명이 꺼진 무대 뒤의 편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SNS에 올리는 멋진 사진들보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털어놓는 고민 상담이나 창피했던 에피소드가 더 깊은 우정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인기는 그 가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쓰느냐가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냄새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속 세상은 온통 잘나고 멋진 사람들 뿐이죠.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더 꽁꽁 숨기게 됩니다. 나의 허당스러운 모습이나 실수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끄는 브이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세요. 예전처럼 잡티 하나 없는 피부에 완벽하게 세팅된 일상보다는 자다가 막 일어난 부수수한 모습이나 요리를 하다가 태워먹고 당황해하는 모습에 더 많은 조회수와 응원 댓글이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꾸며진 가짜 이미지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매끈한 겉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진정한 연결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구나 하는 그 동질감이 우리를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취약성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타인에게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담을 먼저 꺼냈을 때 상대방이 환하게 웃으며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해주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수만 마디의 칭찬보다 더 큰 위로와 친밀감을 느낍니다. 완벽함은 벽을 만들지만 빈틈은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실수만 연발하는 것이 매력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실수 효과의 핵심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능함을 갖추고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끔 보여주는 엉뚱한 모습이 매력적인 것이지 매사에 무책임하고 실수만 반복하는 것이 매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 묻어나는 그 작은 틈새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양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며 나를 자책하고 타인이 나의 그 실수를 영원히 기억할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타인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실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넘기느냐를 봅니다. 실수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수한 모습이나 아이쿠, 제가 또 이랬네요 하며 씩 웃어버리는 그 여유가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완벽한 로봇이 아니라 곁에 두고 싶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아 주변을 즐겁게 만듭니다. 제가 길치라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을 헤맸어요 라거나 저는 기계만 만지면 고장이 나서 걱정이에요 같은 식의 고백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자존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빈틈은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완벽함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꼿꼿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스는 사람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유능한 사람이 커피를 쏟는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와 실수했을 때를 비교해 본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바로 아주 유능하면서도 가끔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실수 효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완벽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만 사실 타인이 우리에게 매료되는 지점은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강점은 존경을 낳지만 약점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들을 때보다 그 사람의 고민이나 서툰 점을 들을 때 훨씬 더 마음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완벽함 속에서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지만 상대방의 빈틈 속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 때가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우리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긴장해서 메뉴판을 거꾸로 들거나 길을 잘못 들어 당황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잊지 못할 귀여운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데이트보다 예상치 못한 작은 사고를 함께 웃으며 넘겼던 날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죠. 왜냐하면 그 실수의 순간에 비로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당황했을 때의 표정, 그 상황을 유머로 넘기는 여유,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솔직함이 그 어떤 명품 옷이나 화려한 배경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당스러운 매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무조건 실수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수용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의 빈틈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남들도 나의 빈틈을 매력으로 봐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실수를 감추려고 급급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내 실수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으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은 작은 약점을 먼저 공유하는 연습입니다. 거창한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머리를 못 감고 나왔다거나 새로 산 옷에 밥풀이 붙어 있었다는 식의 사소한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가벼운 고백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 사과보다 유머를 먼저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준 큰 잘못이라면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겠지만 나 스스로 민망한 상황이라면 아이고, 제가 오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왔나 보네요 라며 가볍게 웃어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허당기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실수에도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빈틈을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 저도 저번에 그랬는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려 노력하기보다 그 결핍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능력이 진정한 인기를 만듭니다. 결국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나요? 혹시 빈틈없는 벽이 되어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따뜻한 빈틈을 보여주며 누군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셨나요?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흠집들이야말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아름다운 음악도 흐르고 따뜻한 햇살도 비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모난 부분까지 사랑하게 되는 날,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자신의 서툰 모습을 조금 더 예뻐해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수많은 오답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마음의 울림을 전하는 심연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